119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때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 A, B를 포함하면 바로 나머지 3명이 더 있겠죠. 그죠? 이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 10개의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라고 하니까 바로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24번 자리와 25번 자리, 이 두 지역을 바로 이 두 개의 의자에 누가 앉을 수가 있다? A가 앉을 수 있겠죠. 그리고 B의 좌석 번호는 14번 이하니까 B는 11번부터 바로 14번 이 의자 네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앉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두 학생의 좌석 번호가 1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이렇게 좌우로 우리가 이웃해서 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겠죠. 자, 13번과 14번에 이렇게 앉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23번과 24번 이렇게 앉아도 안 되고 24번, 25번 이렇게 앉아도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좌우로 같이 앉으면 안 되고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석 번호 중에 10이 되는 좌석 번호는 13번과 23번, 14번과 24번, 15번과 25번이 바로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24에 앉는다면, 24번에 앉는다면 B는 절대로 14번에는 앉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좌석 번호가 1이 돼도 안 되고 10이 돼도 안 되니까 좌우로도 같이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되고 13, 23, 14, 24, 15, 25에도 같이 앉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A는 24번, 25번을 앉을 수 있고 B는 11번부터 14번을 앉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A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죠. 즉, A가 24번 자리에 앉을 경우와 25번 자리에 앉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놓았는데 이때는 A가 몇 번 자리에 앉을 때 24번 자리에 앉을 때를 생각해 볼 것이고 자, 이 두 번째는 A가 바로 몇 번 자리에 앉을 때 25번 자리에 앉을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4번 자리에 지금 앉았잖아요. 그죠? 자, 앉으면 자, 23번과 25번에는 아무도 앉을 수가 없겠죠. 이웃하니까. 그죠? 그리고 14번 자리에도 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3, 14, 25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11, 12, 13과 15, 16, 17 이 6자리 중에 몇 명이 앉아야 되겠다? 4명이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이제 B가 11번과 14번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14번을 못 앉으니까 그죠? B도 11번과 12번과 13번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이 세 군데 자리를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B가 만약에 12번을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B가 12번 자리에 앉는다면 11번과 13번 자리에 못 앉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3명은 15번과 16번과 17번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가 12번을 앉아버리면 이 나머지 3명은 어쩔 수 없이 11, 13 자리는 못 앉기 때문에 15, 16, 17 이 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웃에서
바로 좌석 번호가 1이 되도록 앉기 때문에 이 경우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B는 12번 자리에 B가 앉을 수 있다 없다? B가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번과 몇 번 자리에 앉을 수 있다? 11번과 13번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B가 만약에 11번에 앉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1번에 앉아버리면, 11번에 B가 앉아버리면, 나머지 3명이 어디에 앉아야 되겠다? 바로 13번과, 맞나요? 13번과 어디와 15번과 바로 16번과 17번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 남은 세명이 이 네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16번 자리에 앉아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5번, 17번과 앉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16번 자리에도 절대로 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B가 11번, 즉 B가 11번 자리에 앉았다면, 11번 자리에 앉았다면, 자, 나머지 3명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13번과 15번과 17번을 앉을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3명이. 따라서 이 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몇 팩토리얼이 되겠다? 3 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남은 세 명이 13, 15, 17에 이렇게 앉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세 명을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앉으니까 3팩토리얼 바로 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B가 13번 자리에 앉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B가 13번 자리에 앉았다면, 자, 나머지 3명은 11번과 15번과 16번과 17번을 앉을 수 있는데, 16번에는 앉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나머지 3명이 11번, 15번, 17번 자리에 앉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3명을 세 자리에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가 24번에 앉을 때 B는 다시 어떻게 보면 분류를 했는 거죠. 그죠? B가 11번에 앉는 경우와 13번에 앉는 경우 각각 6가지가 나와서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12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25번 자리에 앉는다고 가정합시다. 25번 자리에 앉아버리면 15번과 24번에는 절대로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앉을 수 있는 곳이 자, 11, 12, 13, 14, 16, 17, 23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 B라는 사람은 자, 11, 12, 13, 14에 다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 앉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B가 13번에 앉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B가 13번에 앉아버리면 지금 이 A가 여기 25번에 앉았기 때문에 15번과 24번은 못 앉잖아요. 그죠? 그런데 B가 13번에 앉아버리면 자, 14번과 12번은 아무도 앉을 수가 없죠. 그리고 23번에도 아무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은 11번과 16번과 17번을 앉을 수밖에 없는데 16번과 17번이 바로 번호가 1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앉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B는 몇 번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13번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13번도 뭐가 된다?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11번 자리, 12번 자리, 14번 자리 이렇게 세 자리를 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각각 분류해서
자, B가 어디에 앉을 때? 바로 11번 자리에 앉을 때와 B가 12번 자리에 앉을 때와 자, 세 번째, B가 14번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13번 자리는 절대로 못 앉으니까 B가 11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11번 자리에 앉았으면 12번 자리에는 아무도 앉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네 자리 중에서 맞죠? 이 네 자리 중에서 세 명을 앉혀야 되는데 자, 세 명을 만약에 CDE라고 해볼까요? 세 명을. 그런데 16번과 17번은 동시에 앉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동시에 앉을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16번, 17번은 동시에 앉을 수 없으므로 제일 처음에 C를 앉힌다고 가정했을 때 C는 자 14번 자리나 23번 자리나 16번, 17번 이 두 자리 중에서 이 두 자리 중에서 일단 한 자리를 앉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 세 명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자, 14번 자리와 23번 자리와 16번 자리를 앉히든지 아니면 어떻게 앉으면 되나요? 14번 자리와 23번 자리와 17번 자리를 앉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앉을 수 있는 방법과 체크 표시로 앉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 빨간색 쪽으로 선택했다면 CDE를 이 빨간색 세 자리죠. 14, 16, 23에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아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12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10분인데요. B가 12번 자리에 앉았다면, B가 12번 자리에 앉았다고 해도 여기는 못 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일하죠. 동일하게, 자, 이 빨간색 세 자리에 앉든지 체크 자리 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몇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되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14번과 17번과 23번을 선택했다면 이 CDE가 앉을 수 있는 바로 3팩토리얼이 되어서 얘 또한 몇 가지가 된다? 12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B가 14번 자리에 앉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B가 14번 자리에 앉는다. 자, B가 14번 자리에 앉았어요. B가 14번 자리에 앉으면, 자, 13번 자리는 자동으로 앉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앉지 못하는 자리가. 자, 그러면 이제 세명이 남았잖아요. 그죠? 세명이 남았을 때 그 세명을 어떻게 앉으면 되겠다? 잘 보면 이렇게 11번, 12번에는 동시에 두 명이 앉을 수가 없고 16번, 17번에도 동시에 두 명이 앉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세 명 중에 반드시 한 명은 23번 자리는 꼭 앉아줘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하고 이 컨비네이션 이되겠네요. 그죠? 이 두 자리 중에서도 한 자리를 선택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번과 16번과 선택하면 23번 자리에는 무조건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따라서 이 세 자리에 바로 이 세 명 CDE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자리 중에는 한 자리에만 앉아야 되고 이 두 자리 중에서도 한 자리를 앉아야 되면 23번 자리에는 무조건 한 사람이 앉아줘야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어서 얼마가 되겠다? 24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BA가 25에 앉을 때는 12가지, 12가지, 24가지가 되어서 전체 48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A가 24에 앉을 때 12가지와 A가 25번에 앉을 때는 48가지가 나오니까 자, 결론적으로 자, 분류했으니까 12와
48을 더하면 바로 몇 가지? 60가지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A를 기준으로 먼저 분류한 다음에 B가 앉을 수 있는 것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19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나뉜 정사각형의 각 칸에 자, 9개의 자연수 1부터 시작해서 9까지겠죠. 그죠? 이 9개의 수를 자,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적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1행과 2행과 3행에 있는 세 수의 합이 서로 같다고 하죠. 이 세 개의 수가 서로 합이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2행의 가운데는 5를 이미 적어 놓았네요. 그리고 색칠한 칸, 이 가장 모퉁이에 있는 이 네 개의 정사각형의 합은, 이 네 수의 합은 짝수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바로 숫자를 기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함행에 들어가는 이 세 개의 숫자의 합이 모두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의 바로 숫자를 쓸 수 있는데 이 모든 수들을 세개씩 나누어서 생각할 때 그 세 수의 합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 수의 합이 각각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1부터 9까지 다 더한 다음에, 맞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바로 한 행에 들어가야 될 수의 합이 되겠죠. 바로 평균의 의미죠. 그죠? 9개의 숫자를 다 더해서 바로 세개씩 나누어 줄 때 같은 수의 합이 되니까 1부터 9까지의 합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어 버리면 한 행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1과 9를 더하면 10이고요. 2와 8을 더하면 10이고 3과 7을 더해도 10이고 4와 6을 더해도 10이니까 45가 되겠죠. 45. 1부터 9까지의 합이 45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2학년 때 대수 시간에 우리 수열에 가서 배울 거지만 1부터 10까지의 합이 하나 외워 놓으세요. 55예요, 55.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거든요. 그런데 10을 제외하면 45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수의 합이 45인데 세 개의 수의 합이 모두 다 같아야 되니까 자, 3으로 나누면 모든 수의 합이 세개씩 돼서 같아야 되니까 바로 45를 3으로 나누면 즉 한 행에 들어가야 할 바로 합은 얼마씩이 되어야 된다? 15씩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씩. 1행도 합이 15, 2행도 합이 15, 3행도 합이 15가 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9개의 수를 3개씩 합쳐서 15가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2행에 바로 5를 일단 집어넣어 놓았으니까 5를 가지고 15를 만들 수 있는 먼저 숫자를 생각해 보면 자, 15를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 합쳐서 10을 만들면 되니까 19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5에다가 2하고 8하고 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15가 되고 5와 3과 7을 이용해도 15가 되겠죠. 그리고 5와 4와 6을 이용해도 바로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5와 1과 9를 가지고 15를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 15가 되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5와 1과 바로 9를 가지고 벌써 15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세 수를 더해서 15가 되는 경우가 자, 8을 이용해 볼게요. 8을 이용하면
8하고 7하고 이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벌써 15가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죠? 8과 6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 더해서 14가 8과 6을 이용해버리면 벌써 14가 되는데 15가 되려면 1이 필요한데 벌써 1은 사용했네요. 그죠? 그래서 6은 되지 않겠습니다. 5는 벌써 이미 사용했고요. 8과 4를 이용하면요. 8, 4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가 되니까 바로 3이 있으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3과 4와 8을 이용하면 15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와 6과 7을 더해 보세요. 바로 6, 7을 더하면 13이니까 2를 더하면 15가 맞네요. 그죠? 따라서 2와 6과 7도 합쳐서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5와 2와 8을 이용할 경우를 생각하면 자, 5와 2와 8을 이용한다면 자, 9와 먼저 큰 수부터 생각하는 게 좋겠죠. 9와 7을 사용하면 벌써 16이 되어서 안 되고 9와 6을 사용해도 무엇이 됩니까? 바로 15가 되니까 안 되죠. 세 수를 합쳐서 바로 15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9하고 4하고 하면 얼마 되죠? 13이 되죠. 13이 되면 2가 필요한데 벌써 2를 사용했습니다. 안 되겠네요. 9와 3을 이용하면 12가 되죠. 12가 되면 3이 또 필요하는데 3도 안 되겠네요. 그리고 9와 1과 이용하면 10이니까 5가 필요한데 5는 벌써 사용했으니까 안 되죠. 아, 따라서 5와 2와 8을 조합으로 15로 만들었을 때는 세 쌍의 15가 나오는 수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 수를 더해서 15가 되는 걸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5와 3과 7을 사용해서 15를 만드는 경우는 자, 9 같은 거는 8하고는 안 되겠네요. 9, 6도 안 되겠죠. 그죠? 9, 4면 어떻습니까? 벌써 13이면 2가 필요하니까 9하고 만약에 4를 이용했다면 바로 2가 필요해서 바로 얼마를 15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1, 6, 8 하면 어떻게 됩니까? 15가 되죠. 아, 그러니까 5, 3, 7이 되면서 2, 4, 9가 되면서 남았는 1, 6, 8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1, 6, 8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 5, 4, 6입니다. 5와 4와 6을 사용해서 15를 만들었네요. 그죠? 그러면 9는 9파는 17이 안 되고 9, 7은 벌써 16이니까 안 되네요. 9, 3은 어떻게 됩니까? 10인데 3이 또 필요하니까 안 되죠. 9, 2는 11인데 4가 벌써 사용되어서 안 되고 9일도 10인데 5가 사용되어서 안 되네요. 아, 따라서 5, 4, 6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세 쌍이 각각 15가 되는 경우는 5, 1, 9, 3, 4, 8, 2, 6, 7 이렇게 하나에 15씩 되는 경우와 5, 3, 7, 2, 4, 9, 1, 6, 8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행의 가운데 5를 사용했으니까 이 두 칸에 바로 1과 2, 9를 바로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은 1, 9를 기입해도 되고 9, 1을 기입해도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1, 9를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다? 바로 두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 9를 기입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남았는 게 3, 4, 8과 2, 6, 7인데 3, 4, 8과 2, 6, 7은 자, 1행에 기입해도 되고 3행에 기입해도 되겠죠.
얘를 일행에 기입한다면 얘가 이행에 기입이 돼야 되고 얘를 일행에 기입한다면 얘를 이행에 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면 세 번째가 내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 이 네 개의 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어떤 수 네 개를 더해서 무엇이 된다? 짝수가 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모든 내수가 다 짝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짝수 세 개에 홀수 하나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짝과 홀을 더하면 홀이니까, 그죠? 그래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 네 개가 되든지 짝수 두 개와 홀수 두 개가 되어야지만 바로 뭐가 된다? 짝수가 될 수가 있겠죠. 홀수가 세 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홀수가 세 개가 되면 홀수 두 개가 짝수가 되고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는데 홀수와 짝수를 더하면 바로 홀수가 되어서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홀수 4개는 됩니까? 홀수 4개는, 홀수 4개는 어떻습니까? 홀수 4개는 두 개가 더하면 짝수고, 두 개를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짝수가 되겠죠. 그런데, 자, 이 4개가 모두 다 홀수가 되려면, 이 한행에서도 홀수가 두 개, 여기에서도 홀수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홀수는 여기는 3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7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우에 많이 넣어봤자 홀수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홀수 4개가 될 수가 없죠. 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자, 따라서 홀수 4개가 여기 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다? 자, 짝수 4개가 모두 다 여기 온다든지 아니면 짝수 2개에 홀수 2개가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네 개를 더해서 모두 다 짝수가 되려면 이 네 자리가 모두 다 짝수가 되든지 이 네 자리 중에 어느 두 자리가 홀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일단 이 2는 무엇입니까? 바로 1과 9. 1과 9를 어디에 적을래? 이 말이죠. 1과 9를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되고, 이제 3, 4, 8은 1행에 적을 수도 있고, 3행에 적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적을 수 있는 행이 바로 두 개가 되고 그럼 얘가 일행에 적었다면 얘는 삼행에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못을 박읍시다. 일행에 뭐를 적어볼까요? 3, 4, 8을 적어보고 삼행에 2, 6, 7을 적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먼저 모두 다 짝수를 먼저 여기 기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짝수, 여기에 4개가 있으니까 일단, 자, 여기 해볼까요? 자, 짝수 4, 8을 여기에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죠? 4, 8이 되고 8, 4가 되니까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4와 8을 기입했다면 3은 자동으로 여기에 기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삼행에도 얘들이 다 짝수니까요. 여기도 모두 다 짝수가 와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모두 다 짝수한다. 짝수는 6하고 2가 바로 짝수니까 6하고 2가 짝수니까 6과 2를 어떻게 6과 2, 2와 6으로 어떻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26이라면 나머지 7은 여기에 한 자리밖에 적을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되니까 몇 가지가 된다? 16가지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16가지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맞나요?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맞죠?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짝짝 홀홀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어디에서 나누어 봐야 되냐 하면, 첫 번째 이2는 뭐가 되죠? 19를 넣는 거고, 이2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3, 4, 8과 2, 6, 7을 바로 1행에 할래 또는 3행에 할래 이런 것으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나누어 줄 때, 여기서 나누어 줄 때, 자, 위에 줄은 바로 뭡니까? 여기에 모두 다 뭐가 왔을 때, 짝짝이 올 때죠. 짝짝, 짝짝, 여기도 짝짝이 올 때를 생각했고, 요게 모두 다 짝이 오는 경우를 생각했죠. 그죠? 짝짝. 짝수 네개가 모두 오는 경우를 다 생각했는 거고, 이번에는 두 군데는 짝수가 오고, 두 군데는 홀수가 오는 경우를 또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번에는 이 네 자리 중에서 자, 홀수가 두 개 와야 됩니다. 그러면 홀수는 이 3과 7이 홀수잖아요. 그죠? 3과 7이 이 두 자리 중에 어느 곳에 하나 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이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잖아요. 그죠? 3이 일단 올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여기 자리 와도 되고 여기 자리 와도 되니까 3이 올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3이 여기 왔다면 3이 여기 왔다면 자, 4와 8은 4, 8이 와도 되고 8, 4가 와도 되겠죠? 따라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4와 8이 왔다고 할까요? 이제 여기 7이 올 자리가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니까 두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 여기 7이 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2와 6은 2, 6이 와도 되고 6이가 와도 되니까 맞죠?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2가 몇 가지 되나요? 6가지 되나요? 잠깐만. 3이 두 가지, 두 가지. 맞죠? 그리고 7이 두 가지고 2, 6이 두 가지. 맞죠? 그럼 둘, 넷, 여섯이니까. 맞죠? 2의 몇 제곱? 6제곱이 되죠. 2의 6제곱이 되니까 얼마 됩니까? 64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몇 가지가 된다? 8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2번을 해봐도 똑같이 80까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5가 있으면 3, 7은 각각 두 가지가 될 거고 여기에 보면 위에와 동일하게 짝수가 두 개, 홀수가 하나. 짝수가 두 개, 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위에도 이 2번 풀이도 1번 풀이와 똑같이 몇 가지가 나오겠다. 80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80가지와 80가지를 더해서 전체 몇 가지가 된다? 16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위에 푼 것은요, 여기서 분류를 했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한 줄을 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이렇게 한 가지 요걸 푼 것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짝수 몇 개에 짝수 두 개에 오고 홀수 두 개가 바로 이 색칠한 곳에 오는 경우를 체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이 2가 뭐가 되죠? 일행에서 홀수 3이 갈 자리 두 군데. 그럼 이 2는 뭐가 됩니까? 홀수 3이 위치를 배정했으면 4와 8이 자리를 배치하는 두 가지. 여기는 3행에서 7이 갈 수 있는 두 자리. 맞죠? 7이 위치했다면 2와 6이 갈 수 있는 두 자리를 2, 6, 6, 2로 갈 수 있는 두 자리를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2부터 2를 6개를 모조리 다 이렇게 곱해준 64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92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유리 상자 24개로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하나 있는 요렇게 작은 요 직육면체 요 하나를 요런 크기를 몇 개? 24개죠. 자, 가로로 몇 개? 4개. 세로로 2개. 높이로 3개. 가로 4개, 세로 2개면 한 층에 8개가 있겠죠. 그런 게 3층까지 있으니까 전체 24개의 정육면체를 이용하여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투명한 유리 상자로 만들었는데 이 유리 상자 24개 중에서 6개의 유리 상자를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검은색 유리 상자로 바꾼다고 합니다. 어떤 걸 드러내고 똑같은 크기의 검은 유리 상자로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직육면체를 위에서 내려다 본 그림이 바로 그림 1이 되고, 즉, 여기 앞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 말은 내가 여기에 서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여기에 요 부분이 여기에 있는 3층, 2층, 1층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자, 여기는 이 라인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 라인, 여기는 여기겠죠.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투명한 유리였는데, 그죠? 이 라인을 봤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어디겠습니까? 이 라인 세 개를 본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라인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라인을 보고,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 라인의 세 개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3층, 2층, 1층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 그랬는데, 자, 검은색 유리 상자로 바꾸었더니, 지금 여기가 이제 검은색으로 보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검은색으로 보인단 말이겠죠. 투명한 유리 상자니까. 그런데 이 두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이 두 부분은, 자, 모두 다 하얀색으로 보이니까, 이 여기와 이 세 개의 정육면체와 이 세 개의 정육면체는 바꿨다 안 바꿨다? 절대로 바꾸지 않은 걸 이야기하겠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직육면체에서 여기 비록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여기 색깔이 칠해진 부분은 투명한 곳이에요. 즉, 요 세 개의 정육면체 유리상자는 바꾸었다 안 바꾸었다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나머지 지금 하얀색 부분 있죠. 그 하얀색 부분이 자 유리 상자가 하얗다는 뜻이 아니고 요 하얀색 부분에 있는 유리 상자를 검은색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투명한 곳은 요게 투명한 곳이 여기에 색깔을 칠해놨는데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유리 상자와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유리 상자는 검은색 유리 상자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자, 앞을 기준으로 오른쪽 옆에서 본 모양이죠. 자, 여기가 앞이잖아요. 그죠? 앞인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화면을 봤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즉, 요 부분, 즉, 여기가 1층이고, 1층이라 합시다.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3층입니다. 3층일 때, 자, 이 3층의 이 두 부분이, 3층의 요 부분이 이쪽이겠죠. 요면. 즉, 요 위에 있는 3층에 있는 요 네 개 중에 뭡니까? 어느 상자를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요 네 개.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오른쪽에서 봤으니까 여기를 의미하겠죠. 이 뒤에 부분 네 개. 그러면 여기는 이쪽이겠죠. 2층에 요 네 개. 그리고 뭐라 할까요? 세모라 할까요? 요 세모 부분이
바로 이 2층의 뒤쪽 줄에 있는 이 네 개. 그리고 하트 부분은 여기를 의미하겠죠. 그죠? 이 네 개, 1층에 이 네 개. 그리고 여기는 뭐 물결 표시를 한다면 여기에 1층의 뒷부분의 네 줄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요게 바로 2층의 이 별 부분, 이 네 개는 절대로 바꾸었다, 안 바꾸었다? 안 바꿨단 말이죠. 투명하니까, 하얗잖아요. 그죠? 투명하니까 안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다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오면 이런 식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요 네 개죠. 여기 있는 요 네 개, 요 부분의 네 개, 요거 네 개. 요거 네 개는 바꾸었다, 안 바꾸었다, 안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유리상자를 바꾸면 되는지 바로 그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지금 요거, 요거 앞에, 요 1, 2, 3층의 앞에 부분과 여기에 바로 요 세 개와 여기 있는 요 두 개는 절대로 바꾸었다, 안 바꾸었다? 안 바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앞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몇 개, 바로 12개의 유리상자 중에서는 자,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유리상자와 이 유리상자와 이 유리상자와 이 유리상자, 이 네 개 중에 뭔가를 바꿨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뒷줄에 있는 것은 이제 어느 것을 바꾸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뒷줄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줄은 쉬워요. 뒷줄부터 생각해 보면, 자, 앞에서 봤을 때 뒤에 바로 12개의 바로 이 유리 상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현해 보면, 자, 앞에서 봤을 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이거는 지금 위에서 받는 거죠. 위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네 줄이 지금 새까맣다는 말은 이 네 줄이 이거는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자, 여기 네 개의 바로 이 그 1층, 2층, 3층, 1층, 요 3층, 2층, 1층, 3층, 2층, 2층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는 뭔가를 모두 다 바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3층인데 여기 지금 뒷줄에 있는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두 번째 줄을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이 뒤에 있는 네 개가 어느 하나는 바꾸어졌다는 말이니까, 맞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하나 바꾸고, 여기서도 뭔가 바꾸고, 여기서도 뭔가 바꾸고, 여기서도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6개의 상자를 바로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으로 바꾸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네개가 교체되어야 되겠죠. 네개가 투명해져야, 뭡니까? 검은 상자로 바꿔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줄에도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 줄에도 한 개는 있어야 되고, 이 줄에도 어딘가는 한 개, 이 줄에도 어디에는 한 개는 있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엔가는 한 개는 꼭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었다면 위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모두 다 꺼멓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무엇인가 보세요. 오른쪽에서 봤다면 1층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1층 라인이고 여기가 2층 라인이고 여기에 3층 라인이니까 1층, 2층, 3층에 하나씩은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즉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봤을 때는 여기서 본다는 의미니까 이 줄에 한 개죠. 이 줄에서 한 개 나온 게 요걸 의미하는 거고 이 줄에서 한 개 나온다는 말이 요걸 의미하는 거고 이 줄에서 의미하는 게 요걸 한 개 의미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청이 하나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바꾼 게 있나요? 바꾼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세 개가 까맣다는 말은 여기서 봤을 때 바로 검은 게 하나는 꼭 남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꼭 이것만 되는 것은 아니죠. 꼭 이것만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와도 되겠죠. 아니면 이 동그라미가 어디로 이렇게 와도 되겠죠. 아니면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와도 되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개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봤을 때도 또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층에 두 개는 꼭 있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한 층에 꼭 두 개는 색칠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없다면 이 라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하얀색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새까마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거는 지금 요 두 개는 볼 필요 없어요. 요 네 개가 모두 다 새카맣기 때문에 이 네 줄 중에 어느 줄은 두 개가 꼭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1층, 2층, 3층에 꼭 한 개씩은 와야 되는데 1, 2, 3층 중에서 어느 하나는 두 개가 와도 된다는 거죠. 즉, 얘가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죠. 어느 층, 세 층 중에 세 개의 층 중에 어느 한 층은 몇 개가 와야 된다. 두 개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 개 층 중에 어느 하나는 두 개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색칠이, 검은색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세 층 중에서 한 층을 두 개를 칠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칠하고 싶은 것을 두 개를 칠해야 될 것이 이 1, 2, 3층 중에서 만약에 2층이라고 가정합시다. 2층이라고 가정하면 두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두 개를 선택할 것이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도 되겠죠. 그죠? 따라서 몇 칸 중에서 자, 이 일이 끝나지 않았죠. 네 개의 칸 중에서 몇 개를 일단 두 개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층은 두 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두 개를 색칠할 세 층 중에서 하나의 층을 선택했고 그 2층의 네 칸 중에서 두 개를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색칠을 했다는 말입니다. 검은색으로 바꿨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 다음, 누구를? 이제 여기도 각각 한 개씩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 라인에서는 여기와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오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오면 된다. 그래서 여기를 칠했다면, 자, 마지막 이 열에서는 어디에?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와야지 이쪽으로 봤을 때 모두 다 검은색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뒤에 부분은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첫 번째 줄에 요 앞부분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앞부분을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두 줄은 투명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절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바꾸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도 투명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선생님 여기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두 개는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바뀌어져야 되면서 여기도 새까맣고 여기도 새까맣다는 말은
여기와 여기가 바뀌어져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바꾸는다. 따라서 여기에 이 컨비네이션 1이 되겠네요. 자, 여기를 바꿨다면 여기는 더 이상 바꿀 필요 없죠. 여기를 이 두 개 중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를 바꿔버리면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없죠. 여기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라인이 없어지는 거죠. 이 라인이 그죠? 이 라인에도 하나는 칠해져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바로 얘가 여기를 칠했다면 여기를 검은색으로 바꿨다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여기에 바꿀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바꾸었다면 여기를 바꾸어 줘야 되는 거고. 맞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3 컨비네이션 1은 3이고요. 4 컨비네이션 2는 6이 되겠습니다. 2 컨비네이션 2는 2 컨비네이션 1은 2가 되고 1 곱하기 2 컨비네이션 1이 2가 되고 1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3, 6이 18과 2는 4가 되겠습니다. 4, 8이 32에 4, 1은 7이 되어서 바로 72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93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젤리 3개와 같은 종류의 쿠키 2개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정말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표현을 해두기 바랍니다. 즉, 서로 다른 젤리 3개를요, 선생님이 X, Y, G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젤리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종류, 똑같은 종류의 쿠키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젤리가 되고요. 얘는 쿠키가 되는 거예요. 쿠키. 자, 그런데 이 토탈 5개가 되겠네요. 그죠? 이것을 4명의 학생 그랬죠. 그러면 학생을 첫 번째 학생 A, 두 번째 학생 B, 세 번째 학생 C, 네 번째 학생 D라고 표현을 해두세요. 자, 이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하죠. 이 5개를 4명한테 모두 다 남김없이 주려고 해요. 그럴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는 말은 적어도 젤리나 쿠키를 꼭 하나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 주는 바로 방법의 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젤리와 쿠키를 합치면요, 5개가 되고 사람은 4명이 되니까 자, 이 4명 중에 어느 한 사람은 2개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까? 이 젤리와 쿠키는 5개고 사람 수는 4명이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은 무엇을 젤리랑 쿠키 중에서 2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4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2개를 받을 수가 밖에 없는데 그 2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자, 쿠키를 2개 받을 수가 있겠죠. 쿠키 2개를 모두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쿠키 2개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자, 젤리를 몇 개 받고, 젤리를 몇 개 받을 수가 있다? 2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또는 젤리 1개와 쿠키 1개를 받아서 몇 개를 받, 1개를 받아서 전체 몇 개를 받을 수가 있겠다? 2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이 4명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쿠키를 2개 받을 수가 있고 젤리를 2개 받을 수가 있고 젤리와 쿠키를 하나씩 받아서 2개 받을 수가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은 꼭 2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누었었죠.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바로 어떤 한 사람은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쿠키를 두 개 받을 수도 있고 젤리를 두 개 받을 수도 있고 젤리와 쿠키를 각각 하나씩 받아서 두 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쿠키를 두 개 받는다는 것부터 해보면요. 이 쿠키 두 개를 반드시 이 네 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쿠키 두 개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 선생님이 여기에 A, B, C, D를 조금 여기에 표현해서 조금 적어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요 쿠키 두 개를 이 A, B, C, D 누군가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쿠키 두 개가 A, B, C, D 네 명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A가 받아도 되고, B가 받아도 되고, C가 받아도 되고, D가 받아도 되니까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쿠키를 자, B가 가지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쿠키를 B가 가지고 갔다면요. 나머지 이 젤리 세 개는 A와 C와 D한테 각각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이 젤리 세 개를 서로 다른 세 명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XYZ라는 젤리를 우리가 순서 있게 A, B, C 앞에 나열해 놓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X, Y, Z 또는 X, Z, Y 또는 Y, X, Z, Y, Z, X, Z, X, Y ZYX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경우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바로 어떻게 생각해 버리라? 이 쿠키 세 개를, 젤리 세 개를 이 A와 C와 D 사람 앞에 배열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3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팩토리얼이 6이니까 바로 24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젤리 두 개를 누가 가지고 가야 돼요. 젤리 두 개를. 그러면 젤리 두 개를 누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젤리 두 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바로 두 개를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는 두 개를 하나로 우리가 묶어주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저 XY를 줄 것이냐 또는 YZ를 줄 것이냐 XZ를 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로 다른 세계에서 두 개를 뽑아버리면 되겠죠. 그게 세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개를 선생님이 X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 뭐다? XY를 한 사람이 받아가야 되고 나머지 사람은 뭘 받아가면 되겠다? Z를 받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Y를 받아갈 사람은 몇 명이 있습니까? A도 받아가도 되고, B가 받아가도 되고, C가 받아가도 되고, D가 받아가도 되니까 네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C가 받아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Z는 누가 받아갈까요? A나 B나 D 중에 받아가면 되니까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바로 Z를 받아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쿠키 두 개를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쿠키는 어떻습니까? 크기가 모양이 다 똑같아요. X가 있을 때 얘한테 X를 주고 얘한테 X를 주는 거나 이 쿠키를 바꾸어 줘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쿠키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동일한 몇 가지가 된다? 바로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쿠키가 똑같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와 서로 같은 종류가 있을 때는요. 자, 각각 다른 종류는 다른 종류끼리 먼저 주고 같은 종류들은 같은 종류로 따로 이렇게 주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한꺼번에 토탈 5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풀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3 컨비네이션 2가 얼마죠? 3이 되고요. 3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어서 94 얼마 되겠다? 3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자? 어떤 한 사람이 젤리 한 개와 젤리 한 개와 바로 쿠키 한 개를 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젤리 한 개와 쿠키 한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선생님이 여기에 X, Y, Z하고 XX 했네요. 그죠? XX 하면 여러분들 또 헷갈렸는데 조금 미안합니다. 자, 이것을 XX로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좀 알파로 바꿔 써야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렇게 다시 고쳐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사람이 젤리 한 개와 쿠키 한 개를 가지죠. 그러면 X 알파를 가질 수도 있고 Y 알파를 가질 수도 있고 Z 알파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알파는 똑같기 때문에 X 알파를 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Y 알파를 가질 수도 있고 Z 알파 이때 알파는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겠지만 지금은요 굳이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젤리 하나 쿠키 하나 가지고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젤리를 그냥 먼저 이 네 명한테 한번 줘볼까요? 이 젤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그래서 B가 이 X라는 젤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Y라는 젤리는 나머지 A, C, D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Z라는 젤리는 자, AC 중에서 한 명이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풀이집에 보면 4 퍼무테이션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쿠키를 주면 돼요. 쿠키를 주려면 반드시 쿠키 두 개 중에 똑같은 쿠키니까 어떤 걸 갖고 와도 되겠죠. 반드시 C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이 알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파. 꼭 하나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요 쿠키 하나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되면서 이제는 나머지 쿠키 하나 돼 있죠. 걔가 갈 수 있는 것은 C는 가지고 가면 안 돼요. C가 쿠키를 가지고 가면 이것은 벌써 1번에서 구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쿠키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죠. 따라서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오면 Z와 알파를 가지고, 이렇게 온다면 Z 알파에 X 알파 Y가 되고, 이렇게 B한테 줘버리면 Z, X 알파, 알파 Y가 되고, 자, 이렇게 알파를 줘버리면 Z, X 알파에 D가 Y 알파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되니까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4를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줘버리면 C가 바로 쿠키 두 개를 갖고 가니까 바로 1번에 바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하고 3하고 곱하면 9가 되고요. 4하고 2하고 곱하면 8이 되니까 9, 8이 얼마 된다? 72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바로 24와 36과 72를 모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24와 36을 더하면요, 바로 60이 되어서 60 더하기 72 전체 132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자, 이 1193번을 여러분들 별표를 쳐놓으시고,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젤리 3개, 같은 종류의 쿠키 2개를 우리가 나누어 줄 때는 한꺼번에 5개라고 보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젤리는 젤리대로, 쿠키는 쿠키대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젤리는 서로 다른 품목이지만 쿠키는요, 2개가 같기 때문에 어떤 알파를 보내더라도 그것은 같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잘 유념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번 시간 어려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